자, 다음은 6월 모의고사 평가 관련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뭐 어렵다는 등 킬러 문항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막상 까보니까 국어 만점이 4배 이상 나오고 수학이 좀 어렵고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만점자가 1,492명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4배나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국어는 교이 킬러 문항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과목인데요. 실제로 국어는 대체로 쉽고 최상위권 변별력도 높지 않게 출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비문학, 이 킬러 문학은 뭔 말이야? 누가 윤석열이 왜 이런 말 했을까? 윤석열은 3월 달부터 자기가 국무회의를 통해가지고 킬러 문항을 관련한 이런 수능 문제, 학용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무회의 때부터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자료가 있어? 그래서 물어본 거지, 교육부에다가. 네. 자, 대통령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기록이 있냐? 그랬더니 구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라고 개구라를 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 말했는데 아이 또 미친 새끼 또 지 혼자 떠드네. 저러고 잊어먹을 거야 라고 개무시를 한 경우. 둘째로는 구두로라도 네. 이와 같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안에서의 지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뭘까요, 둘 중에? 저는 두 번째 경우라고 봅니다. 아예 그러군요. 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쓰면서 회의록은 전체 같이 써서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무회의에 있는 회의록 우리가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국무회의 회의록을 쓰면서 각 부서마다 참석한 사람들이 업무 연락이라 갖고 일종의 보고서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교육부가 대통령이 구두로 뭐 지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기록을 해놔요. 대통령 구두 지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주호 장관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그게 기사로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난 거잖아.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쓰게 되면 자 이게 법적으로는 어떠한 근거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부서들하고 이거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쭉 써갖고 업무 연락으로 해갖고 이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 해당되는 부서한테 또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신문 관련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니네 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교육부의 산하 기관들한테 이러한 명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시를 받았으니 이렇게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공문서로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 매뉴얼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 대통령이 말했어. 교육부 장관이 들었어. 그래서 야 평가원장 좀 쉽게 내. 킬러 문항 없애고 쉽게 내. 그런데 그렇게 안 냈어. 그래서 잘렸어. 그만두고 내가 책임지고 그거 반영 안 해서 잘렸습니다 하고 잘렸어. 근데 그와 관련된 아무런 업무 연락에 대한 주고받은 문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이 무너진 거고요. 그랬을 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 담당은 이러한 연락을 못 받으면 안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촘촘하게 결제와 결제로 엮여져 있어야 내가 거기서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출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부서에다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업무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전자문서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했다? 이거는 100% 윤석열이 그때는 아무 말 안 했던 게 맞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그거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치면 지금 6월 모평이 킬러 문항이 없었잖아. 그럼 윤석열이 잘못 말한 거예요. 봐봐. 근데 윤석열은 비문학 킬러 문항 있다고 난리를 쳤지? 그러니까 누구야? 대입 담당 국장 경질했죠? 출제기간 평가원도 감사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규민 평가원장이 6월 모의고사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킬러 문항이 없었어. 국어가 더 쉬웠어. 이게 뭐야? 반대로 가볼까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잘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윤석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6월 모의평가 이번에 진짜 킬러 문항을 50% 이상 줄이라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까지 했다라고 대통령실은 주장하고 있어요. 골 때리네. 근데 얼마나 배짱이 좋으면 평가원은 그 얘기를 업무적 연락으로 대통령 지시를 교육부 장관이 하달받아 들었는데도 쌩을 까고 졸라 쉬운 물 국어를 이번에 내버린 거지. 근데 이 물 국어 때문에 만점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그 채점도 안 한 상태에서 윤석열은 아이고 내가 이거 말이야 어렵게 내지 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어렵게 내갖고 말이지 이것 때문에 다 사교육인 거잖아. 잘라 까보니까 하나도 안 어려웠는데. 와, 심지어 진짜 흉내내는 것도 꼴보기 싫다. 와, 정말. 네, 너무 메소드가 들어갔나? 심지어 꼴보기 싫다. 국어 만점자가 1,492명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난해 수능보다 4배가 늘었어요. 지난해 수능이 371명인데 근데 6월 모의평가에는 38만 1,673명이 지원했고 지난해 수능에는 44만 7,669명이 지원을 했어요. 더 그러니까 많이 본 거, 더 적게 본 거야, 수능보다. 수능보다 모의평가가 훨씬 적게 봤어. 적게 봤는데 만점자는 4배가 늘었어요. 그대로 한 거야. 그거 왜 잘려나가고, 왜 감사받고, 왜 경질한 거야 도대체? 근데 윤석열은 6월 모의평가도 본 적도 없고요. 수능 관련한 지문을 본 적도 없고, 국어 안에서 도대체 뭐가 교과서에 쓰이는 예문이고, 뭐가 비문이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뭐 어디서 뭘 듣고 그런 뭐야? 말을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검사 중에 나 그 자리 가고 싶어요 한 애가 있었나? 어느 날 김건희하고 함께 네. 강남 모처에 있다고 하는 학원장 하나가 술을 들고 인사를 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 윤석열 대통령 각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찾아뵌 것은 앞으로 윤석열 각하의 어떤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교육개혁에 대한 힌트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 수능이 말입니다. 이 킬러 문제라고 하는 이 포인트 문제들 때문에 사교육이 강화가 되고 특히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이라든지 아니면 비문학. 비문학적이라든지 다른 교과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예문들을 활용하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는 이런 걸 쓰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협파해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대충 들었기 때문에 이제 메모하는 성격도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나잖아.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가갖고 그 얘기를 이제 횡설수설한 거지. 야 이번 수학이 말이야 그 교과서에 안 나오는 예문이 그렇게 많았다면서. 국어. 국어.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 윤석열은. 수학이 말이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예문들이 많아갖고 그렇게 학생들이 힘들어. 아니 왜 수학에 예문이 나오지? 하지만 그게 반박할 사람은 없어. 그리고 국어가 말이야. 국어가 자꾸 그렇게 문제 풀 시간이 모자라도록 그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자꾸 넣으면 안 돼. 라고 이제 수학 얘기 또 옮겨간 거야. 막 섞이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지시를 하니까 저 59분짜리가 또 와갖고 뭐 때문에 저러고 하고 가지? 라고 하면서 야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그리고 그냥 지나온 거야.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반영이 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모의고사를 2번을 치러봤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거야. 결과도 안 나왔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거 아니야. 학원 원장이 쪼르르 온 거지. 대통령 각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지금 모의평가나 이런 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이번 수능도 또, 불수능이 될 게 뻔하고요. 그 킬러 문항 갖고 나중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내가 3월 달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새끼가 이따위로 했어. 누가 수학에다가 말이지, 수학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비문을 넣었어! 이러고 지랄을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이걸 때려 잡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뭐 국어 만점 작년 수능 4배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전에 언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선일보나 막 이런 애들이 막 뭐 풀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고. 풀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내 이게 기사를 못 찾겠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에휴, 근데 이제 어떡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변별력에 대한 부분은 대학이나 교육기관이나 모든 그 시험생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누구나 똑같이 풀라 그러면 그건 학업 능력 시험이지. 이걸로 통해갖고 선발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갖출 수 있는 선에서 해라. 다만 그 문제를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어느 과목에 편중해서 넣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26일에 당장 이렇게 써.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정부가 지목한 킬러 문항 26개. 왜 우리가 풀어? 고3 학생들도 30% 이상 맞춘 거를. 아이고, 물론 우리는 진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보면 골머리 않고 욕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 그런 거못 문제가 풀지. 어렵고 쉬운 게 아니야. 그 문제를 풀려고 덤비는 순간 쪽이 팔리니까 윤석열 똑같은 거지. 누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야? 이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적인 공부에서 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문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평가 이제 결과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할 말이 없잖아, 애들이. 그래서 또 그러겠지. 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잘 못 알아듣고 제대로 반영을 못 하던. 이조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건 다 제 탓입니다. 대통령님 교육부가 잘못했대. 이번에 장관 중에 공천 둘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한동훈이하고 저기 국토부 원희룡이하고. 박준도 나가야지. 어? 권영세도 나가고 지금. 아, 근데 걔네들 안 나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내각에서, 국무위원 중에는 한동훈하고 원희룡만 주신다는데, 저 이주호도 이렇게 열심히 빨아들였는데, 저도 한 자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주호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된 장관이면 대통령하고 싸워서라도, 이거를 정상화 시켜버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정도까지 나와버리면, 올해 수능은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올해 공교육 바탕으로 한 수능 출제 문제는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수험생만 불쌍하죠. 이제 제가 물수능 겪어본 사람으로서 물수능 하면 그 반수생들도 다 나와가지고 시험 다 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엄청 올라갈 겁니다. 쉬운 수능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3들 다 재수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재학생들이 제일 피를 봐요. 작년에 의대 갈라다가 공대 갔던 애들 네. 올해 이제 딱 6개월 남았으니까 딱 접어버리고 비싼 학원 등록해갖고 무대기로 시험 봅니다. 그리고 고득점 전부 다 기본 베이스는 하는 애들이니까 고득점 싹쓸이 해갖고 의대 간다고 덤벼들 거예요. 지들끼리 막 터지게 싸우거든. 그렇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사교육 시장 또 재수생 시장 완전 재수생 넓어지고 순식간에 한 3개월, 5개월 확 재수학원 올라오는 완전- 거고요. 아 그래서 주식이 오르는구나. 그렇지. 대가 끝도 없이 올라간다니까. 특히 교재나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아니라 인터넷 강의하는 회사 주식들이 계속 올라가요. 재수생 위주로 하니까. 이렇게 되면 재학생들은 야 재수생이 몰린데 재수생이 어디 강남 그 양재동 옆에 시대 땡땡이라고 하는 데를 많이 간다더라. 아 요즘 뭐 온라인으로 애니 땡땡이라고 하는 대통령 성씨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테마주로 찍혀있는 그런 쪽 문제를 많이 푼다더라라고 루머만 딱 나가봐요. 그럼 학교 공부 못합니다. 걔네들이 뭘 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부터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공교육 현장에서 그 문제를 받아서 팔라고 할 거예요. 이미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왜 윤석열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교육부 총리라는 사람이 일단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럼 윤석열한테 많은 걸 대통령은 아무 배우고. 죄가 없어요. 제가 몸통입니다. 아이고 갑자기 옛날에 내가 몸통이라고 큰 소리 치던 놈 생각이 나요. 장세동? 장세동. 아 또 있었어요. 그건 깃털. 깃털이었군요. 깃털은 몸통이 다른 아니라.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추세로 이대로 가게 되면 올 수능은 망하는 거고요. 2조는 그만두면 끝입니다. 피해는 학부모들과 재학생들 위주로 보게 되는 거고 아마 이제 내년도 변별력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겠죠. 그런 가운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의대 50%를 합격시킨다고 하는 우리 이 양재동의 본사를 두건
우리 시대인재. 시대 전환은 당이었고, 시대인재라고 하는 학원의 급부상. 왜 얘네들이 올 여름에 뜬금없이 그동안 장사 잘했거든요. 왜 강남 대칙 이쪽에 있는 군서 학원들을 전부 다 M&A를 해갖고 먼저 선제적으로 돈을 주고 사들였을까? 지금 이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앞으로 2달 있잖아? 이제 학원으로 애들 재수생부터 재학생들 다 몰려올 거야. 특히 어디로? 강남 쪽에서 우리 압구정 이쪽으로 뭘 찾아서? 시대 인재를 찾아서. 과연 이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100%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어느 날 갑자기 건이 손잡고 따라왔던 한 학원 대표의 이 수작이 윤석열하고 엮인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송작가 TV만의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고 써주는 언론 없었고요. 네, 순전히 송작가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난 생각이구나. 근데 맞으면 어떡할 건데? 아, 우리만 억울한 거죠. 이 기사가 나와서 국세청이 메가스터디를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대형 학원들 때려잡기 시작하는 거죠. 불시에 나왔답니다. 네. 근데 진짜 저기 중국에 하던 짓하고 똑같이 한다.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 영업정지 시키고 못하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긴급한 준킬러 전문 학원이 어디가 될 거냐라는 거죠.